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세계 무인전투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인공지능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제작하였습니다. 미국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무인 기술에 최근 미국 고위관리는 한미 무인 항공기 및 전투 로봇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육군 획득 보급 기술 담당 차관보는 한미 동맹 내 방위산업 협력 확대 잠재력을 주제로 개최한 회담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 군대가 이미 깊이 통합된 만큼 방위산업 통합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먼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 분야에서 먼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부시 차관보는 우리는 드론과 새로운 무인 항공기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기술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명확히 언급할 정도로 대한민국 무인 기술력은 세계 최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 저렇게 놀라운 차세대 무기들과 수준 높은 기술력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발전한 것이 아니며 자주국방을 위한 열망과 의지로 과거부터 차근차근 이어져 온 것입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 공군이 현재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를 5년 이내 1000대 이상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주요 차세대 전투기를 호위하는 역할과 정찰, 통신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장기를 호위하는 윙맨의 자리를 AI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공개한 파일럿 형태의 로봇은 자연어로 기술된 매뉴얼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행기를 직접 조종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기술 성장이 굉장히 빨라 미국과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AI 파일럿의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졌는데요. AI 파일럿은 사람의 지속적인 통제나 제어 없이 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인지, 판단, 비행 및 전투 수행 능력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로 해당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미국도 한국과의 협업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근 실전 투입에 임박한 한국산 무인전투기는 하늘을 날며 백발백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무인항공기의 수준은 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이후 더욱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대표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한 기체가 움직일 때 기체의 좌표와 표적간 거리, 고도 차이 등을 정확하게 맞춰 실제 기체에 달아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곧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물론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도 이러한 A사 레이더 탑재 시험을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중과 지상, 해상에서 이동하는 적들을 탐지, 추적해야 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로 개발했다며 놀라운 것은 이 기술력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ADD는 지난해 개발 완료한 스텔스 무인기를 동부전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며 지난해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 행사와 더불어 포천시 드론 작전사령부 현장지도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드론의 경우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 형태로 길이 2m, 이륙 중량 60kg의 스펙의 제트 엔진과 카메라를 탑재, 공중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X 스텔스 무인기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술 적용, 비가시선 지역까지 장거리 비행을 실시해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 전략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설 드론 작전 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X2가 유무인 복합편대 멈티를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운용되며 한국의 영공 안보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블록2 전투기를 위한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산 무인기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6개 국가만 독식하는 구조로 다른 국가들은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 체계에 제발로 뛰어들며 엔진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기 시작하자 엔진 선두국들은 한국의 빠른 성장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각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의 최대 출력이 28,000파운드라는 것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엔진은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면 무려 33,000파운드까지 높아진다며 이제 고작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한국이 언제 미국을 따라잡겠느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이로운 성장을 미국 언론이 거의 매달 특집 보도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냐고 비하하며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며 부정적인 말만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 개발을 비관하며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붓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짧은 시간 동안 수준 높은 기술 성과를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을 아는 분들이라면 한국의 기술 발전이 느리다는 비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T-50 고등운 연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반열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세계 군사강국들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 없던 국가들조차도 대한민국 무기기술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군사 선진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한화와 함께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 성능을 하나하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산 엔진을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엔진을 잘 만들고 있는 미국산 엔진과 비교하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군사용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을 받거나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아직 성능을 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다가오는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완벽히 실전 배치되어 우리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무인전투기 국산화는 이미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도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기만 하더니 KF-21 전투기의 다양한 비행을 확인하고는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전투기뿐 아니라 유인전투기까지 빠른 발전 양상을 보이며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이와 관련된 11월 10일 영상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양국 군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 소식통은 양국 군대가 인도 북부 라다크 동부의 뎁산과 댐초크에 배치한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병력 철수와 시설물 철거에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의 원한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라다크에선 2020년 양국 군인 간 일명 몽둥이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으며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에도 가입하여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자 여러 차례 외교적 군사적 협상을 벌였고 최근 라다크 순찰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완만한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와 중국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여 기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이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KF-21 전투기 수준으로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가장 적합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양의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경계지역에 배치하던 어마어마한 물량의 전투기를 뒤로 물렸지만 여전히 경계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수많은 중국산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국방장관은 최신형 전투기의 요구 조건 언급하였는데요. 그가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투기가 현재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분석기관에서는 KF-21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시기인 2026년 이후 20년간 전세계 전투기 수요는 무려 3천여 대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 말인 즉슨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KF-21 전투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서 4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이력이 그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 국가의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인도 정부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보를 내렸는데요.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KF-21 전투기 블록 1의 시제기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출격을 마쳤으며 실전 배치 전투기 조립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 간의 군사동맹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련한 양국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특이하게도 한국 국내 언론보다도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만큼 중국 측에서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원만한 관계로 돌아설 것 이야기하였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왔던 경계심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았으며 국방력 강화로 미리미리 군사대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중국과 인도 국민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인도 현지 언론 매체들은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의 KF-21 전투기 밖에 없다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까지 고려하여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인도는 각종 매체의 반응을 전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갈등을 이어가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뇌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방산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 접경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 무기라는 중국은 공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깐 중단되었었는데요. 사실 인도의 속사정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시장의 현황과 비슷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지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이 보장되는 국가의 전투무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찾자니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구매해간 K9에 대해 한국은 유지보수와 그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KF-21 전투기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현재 가진 라팔 전투기 30대로 버티며 KF-21 전투기를 인도받으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만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기로 내몰린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KF-21 전투기라는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KF-21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현재 KF-21 블록 1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출 제약을 받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 매체가 분석한 가능성도 터무니없지 않으며 미국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수출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될지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속도를 본다면 빠르게 수출이 실현화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처음 만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KF-21 전투기가 아직 5세대급 전투기도 아닌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미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며 찬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만 따져보아도 KF-21 전투기급의 첨단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양산에 돌입해온 국가는 세계의 손을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아직 세계 1위의 자리는 미국이 지키고 있지만 일부 부분은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가 이토록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세계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돌풍을 몰고 올 정도로 성능에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현해온 우리 연구 개발진들은 그동안 피땀 흘려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KF-21 전투기가 태어났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